난임을 안 보는 이제 그런 병원에서 임신도 절대 안 될 거고, 맞아. 그런 거 맞아요. 임신이 돼도 무조건 유산이 맞아, 될 맞아요. 거고, 뭐 거의 임신 시도를 하지 말라고 이런 맞아요. 얘기를 듣고 맞아요. 엄청 울면서 이제 찾아왔던 환자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딱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시험관을 해가지고 사실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랑 인스타 댓글 제가 자주 보긴 하는데 자주 나타난 댓글이 뭐 자궁 근종, 뭐 자궁 용종 이런 거 나타난 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자궁 질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환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진단받는 자궁 질환 3가지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궁질환 3대장은 1번은 자궁 근종, 그 다음에 2번은 자궁 성근증, 3번째는 자궁 내막 용종. 이름이 되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 다른 질환이어서 오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궁 근종은 보통 우리가 자궁에 있는 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종류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잖아요. 네, 일단 자궁 근종은 이름처럼 근육이 생기는 종양이에요. 근데 가임기 여성의 한 30-40% 정도가 있을 만큼 되게 흔한 양성 질환이에요. 그게 이제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한번 생기면 거의 폐경기까지 안 없어지고 크기만 좀씩 커진단 말이에요. 근육층에서 밖을 향해 나는지 아니면은 내막을 향해 나는지 아니면 근육 사이에 그냥 파묻혀 있는지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임신을 방해하는 거는 내막 쪽을 향해서 튀어나온 근종입니다. 그걸 점막하 근종이라고 하죠. 이제 위치랑 크기랑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한 그 자궁 내막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는 사실 크기가 작아도 굉장히 착상이나 어쨌든 임신 유지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고 근육층에 바깥으로 튀어나온 근종도 사실 사이즈가 크면 임신율을 좀 떨어뜨린다고 되어 있어요. 뭐 그리고 임신 유지나 유산율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자궁 내막의 그런 형태가 이게 원래 이렇게 딱 이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휘거나 어쨌든 그런 모양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근종이면은 영향을 맞아요. 줄 수 있다고 되어 임신하는 있죠.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아기가 이제 착상된 다음에 뱃속에서 많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근육층에 생긴 그 종양은 정상 근육층이 아니기 때문에 크기가 잘 안 커져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원래 머리가 아래쪽으로 있든지 발이 아래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분만하기도 힘들고 제왕절개 할 때도 피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근종은 사실 크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결국 자궁 내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건 이제 바로 수술을 우리가 권유하지는 않기는 하죠. 이제 뭐 만약에 그것 때문에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생리 양이 너무 많다고 하면 수술을 먼저 해볼 수도 있지만 임신 관련해서는 우선 임신 시도를 해보고 해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 고려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자궁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궁 내막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수술을 재건을 해줘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그걸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내막으로 튀어나와 있는 점막하 근종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시경으로, 그러니까 자궁 내막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오는 거고요. 비교적 뭐 입원 같은 게 필요 없고 배에 상처가 나는 그런 수술은 아니고 뭐 수면 마취 같이 조금 가벼운 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한데요.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 자궁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에다가 보통 구멍을 뚫어서 하는 복강경 수술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중에 뭐 일부 뭐 로봇 수술 같은 것도 있는 거고. 바로 임신 시도를 할 때 무조건 근종이 있다고 떼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근종을 떼면은 그 뗀 자리를 꿰매잖아요. 꿰맨 자리가 아무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꿰맨 자리가 아물기 전에 임신이 돼서 자궁이 커져버리면은 그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는 기간이 한 3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다음 자궁 성근증이 뭔가요? 성근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선이 샘이란 뜻이에요. 그게 이제 자궁 내막에 있는 그런 조직 중에서 그 자궁 내막 샘이 있는데 그 조직이 근육층을 파고들어서 생리통이 심하게 만드는 원인이 생리할 때 내막이 이제 탈락하면서 출혈이 있잖아요. 그게 근육층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그래서- 아파요. 근종보다도 아픈 게 그쵸. 성근증이에요. 그래서 근종은 이렇게 딱 혹이 있다고 근육층에 있는 혹이라고 설명드리면 저는 그냥 자궁 그 벽 자체가 두껍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근증인데 이게 이제 사실 왜 어렵냐라고 하면 근종은 만약에 필요하면 수술을 그것만 똑 떼내면 되는데 이 성근증은 그냥 자궁 자체가 그냥 커져 있고 벽이 두꺼운 거라서 이걸 사실 수술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맞아요. 네. 대부분의 성근증들이
자궁에 그냥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서 자궁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얘 치료는 이제 모든 임신과 출산이 끝나면 자궁 자체를 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임병원에 오시는 임신 시도하는 분들은 자궁이 있어야지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근증이 심하진 않으면 사실 임신 시도하는데 유지하는데 전혀 영향 미치진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임신이 돼도 유지가 안 되고 계속 수축하면서 아기가 이제 유산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은 또 내막이 잘 안 두꺼워지죠.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하게 뭐 약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근증이 심한 분들은 일찍부터 난임병원에 먼저 오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기는 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자궁 내막 용종. 사실 앞에 두 개 비하면 제일 간단하긴 한 간단하죠. 거죠. 자궁 내막 용종은 저는 대장 용종을 제일 많이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대장에도 그렇게 용종이 생기듯이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보고 그걸 떼듯이 자궁 내막에도 용종이라는 게 잘 생긴다고 설명을 드려요. 이제 대장 내시경에서 보이는 대장 용종이 좀 다른 게 대장은 변은 나오지만 내막 자체가 탈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그냥 내막이 다 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원래 있던 용종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봐서 바로 내시경을 해서 떼진 않고 그 다음 생리가 나왔는데도 계속 용종이 남아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떼야 되는 용종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나라에서 해주는 경부암 검사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2년에 한 번씩 할 때 초음파는 그냥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이제 이런 거는 초음파를 보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 상태가 뭐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얼마나 좀 자주 봐야 되는지 뭐 거기에 따라서 임신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용종 수술이 이제 앞에랑 연결해서 근종 수술이랑 다르게 얘는 피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떼고 그 다음 달 바로 시작해도 돼요, 임신 시도를. 우리가 말했던 그 각 질환별로 난임이셨는데 어떻게 이런 질환을 갖고도 임신을 했는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관 하시는 분 중에서 자궁 근종이 근육층에 있었어요. 내막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근육층에 있었는데 자궁 구조가 되게 왜곡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식할 때도 되게 가는 길이 꺾여 있고 이랬는데 좋은 배아를 넣어줬는데 이식 성공이 안 돼서 배아를 일단 얼려두고 수술을 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술한 다음 차수에 바로 된 분이 있거든요.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지만 그 근종이 너무 크게 있어서 자궁 근육층의 구조를 방해하면은 착상률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초음파상에서 그 자궁 내막에 그 점막하 근종이 크지는 않았는데 한 1cm 정도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이제 자연임신 시도 기간이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있었는데 잘 안 됐다가 시험관을 이제 하러 오셨는데 그게 보여서 일단은 그거는 제거하고 시험관 해서 이식해서 잘 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막하 근종은 크기가 작더라도 떼는 게 좋다. 점막하 근종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똑딱 떼면은 이런 애들은 괜찮긴 한데 자궁 근육층에서부터 내막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애들은 사실 이걸 완전히 도려낼 수는 없기는 해요. 도려내면은 자궁 내막이 아예 완전히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맞아. 때는 이제 딱 그 내막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만 딱 제거를 해주는데 이런 애들은 우리가 근종을 완전히 뗀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라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떼면은 안쪽에 있던 게 또 밀려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떼고 나서는 그렇게 일부만 뗀 경우에는 조금 빨리 적극적 임신 시도를 하시기는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성근증. 성근증 환자분들 이제 많이 보시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 뭔가 좀 얘기하실 케이스가 있나요? 이제 사실 난임을 안 보는 이제 그런 병원에서 당신은 성근증이 너무 심해서 임신도 절대 안 될 거고 그런 거 맞아요. 임신이 돼도 무조건 유산이 될 맞아요. 거고 유산이나 조산이 될 거니까 뭐 거의 임신 시도를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엄청 울면서 이제 찾아왔던 환자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딱 봤을 때는 막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해가지고 1차 만에 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몇 차 시도해서 사실 임신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성근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을 할 수 없다거나 맞아요.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건강하게 또 출산하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이제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는 조금 너무
너무 그 우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온 그쵸, 분이 있었어요. 그쵸. 같은 같은 병원일까요? 병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 뭐 자궁내막 용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그만큼 흔히 자궁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임신 성공 케이스가 많긴 할 건데 이런 수술을 하면은 오히려 자궁내막을 건드리는 거니까 임신에 좋지 않지 않은 거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그런 근종은 좀 그럴 수도 있는 게 근종은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떼는데 훨씬 더 출혈도 많이 일어나고 유착 가능성도 있지만 용종은 진짜 부드러운 조직이어서 집게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대부분 잘 뜯어져 나와요. 그래서 용종을 떼고 유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자궁경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생리가 끝나고 배란 되기 전 그 시점에 하긴 하잖아요. 이제 그때 하는 이유가 뭐 당연히 뭐 생리는 끝나고 나서 해야 이제 뭐 안이 잘 보이긴 하겠지만 이제 배란기 때 하면은 내막이 이미 너무 두꺼워져 있기 때문에 뭐가 그 용종인지 뭐가 그 두꺼워진 내막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무작정 다 떼버리면 맞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궁내막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유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피해서 그 전에 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자궁경을 하면은 딱 필요한 부분만 떼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 하나 있어요. 자궁내막증은 자궁질환은 또 아니죠. 이거 제일 헷갈려서 자궁내막증은 이름은 자궁이 들어있지만 자궁내막이 난소 조직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궁질환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나도 이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자궁내막증은 자궁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자궁에 있는 게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초진 상담할 때 이제 저희 상담실에서 일단 환자분들 얘기 먼저 들을 때 분명히 이제 자궁에 혹이 있다고 이제 들었다고 하는데 초음파 보면은 자궁에 혹은 없고 자궁내막증이라는 맞아요. 혹이 난소에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시 이제 번외로 번외로. 그런 게 있었답니다. 네. 자궁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임신이 안 된다, 임신이 많이 어렵다 이런 건 꼭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내 몸이 어떤지 뭐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뭐 건강검진도 이런 소견 들었다, 뭐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병원으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나님 닥터 이강민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와요 콩콩콩 당신의 심장 소리에 맞춰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 둘 셋 그 벅찬 순간을 마주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기에 만날 수 있는 그 눈부신 순간